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항상 예정신고, 확정신고 말에 정리분계라는 걸 수행을 하셔서 깔끔하게 장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매 회차 시험 문제에서 정리분계가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실무에 가서 결산을 하시거나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고 났을 때 저희 시험 문제에 매 회차 한 문제 출제되고 있는 이 부가세 정리분계를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실무자들이 있으세요. 부가세 전반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정리분계까지 하셔야지만 완벽한 실무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 어렵진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단축 깨어오셨던 매출과 매입 유형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쉽게 또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부가세 신고 세 번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텐데 여러분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1기 예정, 4월부터 6월까지 1기 확정,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 중에서 일부분 하나를 좀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같이 수행을 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더전 스마트 프로그램 양식이긴 한데 여러분이 국세청에 서식자료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서식자료실에 가시면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조회를 하셨을 때 저희 배운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세 쪽에 매출 쪽에 10%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럼 몇 번 유형 입력하셨어요? 저와 11번 과세 매출 유형 입력하셨죠. 그게 여기 1번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TAT 2급의 수준의 것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시고 저희 배운 7가지 유형만 각 난을 볼게요. 그리고 또 뭐 배우셨어요? 매출에 10%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17번 카드과세 매출 공부하셨죠. 그게 여기 3번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쪽에 계산서는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계산서는 이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 과표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13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란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1번 공부하신 내용, 17번 공부하신 내용, 13번 공부하신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 란이 다 다르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함으로 유형이 정말 중요하다. 유형 틀리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입 쪽에서는 10%가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는 일반 매입 10번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세금 계산서 수치를 했는데 뭐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을 해도 10번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뭐 비품 이런 거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걸 구입하셨다 그러면은 51번으로 똑같이 입력해도 11번 고정자산 매입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53번은 그럼 어디로 가냐?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53번에 또 과표를 눌러보시면 계산서 수치와 관련된 거는 요 안에 클릭을 해보셔야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4번 공부하셨죠? 불공제. 불공제 매입은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있냐? 10%가 있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51번 과세 매입은 공제를 받는 거고요. 불공제 매입은 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16번에 이렇게 불공제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아이가 여기에서 빠지면서 제로 효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51번과 54번이 10번과 11번에 들어가지만 54번은 16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마이너스 차감이 되기 때문에 유형을 반드시 조심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 배우셨죠? 57번 카드과세 매입 배우셨죠? 57번 카드과세 매입은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탭을 눌러보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일반적인 걸 수치하셨다. 밥 먹었다. 그러면 여기 41번. 57카과. 근데 책상 사셨다, 비품 사셨다, 그러면 57카과가 42번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신 대로 11번, 13번, 17번, 51번, 53번, 57번, 54번 어디가 있는지 다 파악되셨죠? 그러면 FAT 1급은 부가세 신고서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이제
가번의 요 자리가 매출세액 납부하실 거, 나번의 요 자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거, 그리고 다번에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54번, 물론 여기 18번 쪽에서 탭을 누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는 여러분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이죠. 예정신고 다 했다는 전제하에 보시면 확정신고 때만 10,000원씩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면 내야 될 돈에서 여기서 10,000원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이 내야 될 돈보다 10,000원이 적어지겠죠. 그럼 요 금액 부분만 납부를 하시고 10,000원은 자비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해보셔야 느낌이 오죠. 지금 이미지 파일만 봐서는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안 오고 이제 한번 작성한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불러오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우선은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같이 호흡해서 오셨는데 사실 실수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빠졌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걸 공통적으로 보면서 공부하시기에는 일기 확정 데이터를 저희가 안 건드렸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작성을 수행해서 지금 보셨던 자리들이 자리값이 있다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서 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638번에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보여지고 있죠. 그 하단에는 이제 부속 서류들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FAT에서는 이 부속 서류들을 들어가서 해석해야 되는 게 뒤에 정보 분석에서 일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제가 신고서 말씀드리고 나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저희 문제에서 나왔던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예정 신고서를 열었어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제가 강의 오프라인에서 할 때 이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앞에서 뭔가 자료를 고쳤는데요. 이게 떠요. 어떡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서 저장해 놨다면 그 신고서 종이를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에 당신이 열어놓은 신고서 이 종이가 있는데 그거 갖고 올 거야? 예스 하면 업데이트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이 저장해 놨던 신고서를 가져오는 거고요. 아니요 하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전표를 추가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것까지 반영해서 갖고 와라는 명령어가 아니오예요. 그래서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항상 제목을 째려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장된 내용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저장된 거 불러와.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장된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업데이트해서 가져와. 그러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니오를 누르거나 얘를 누르거나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게 마감이 되거나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이제 오류가 없게 새로 불러오기를 해도 이 종이 저장한 걸 가져와도 이 종이가 되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시험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실무에 가시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아니오 하셔야 되는데 예스를 누르고 왜 안 바뀐 거야 라고 하고 계신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저희 앞서 보신 것처럼 뭐죠?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한 거예요. 10%가 있고 세액미안소가 있는 자리고요. 자, 이 부분은 뭐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한 자리예요. 10%가 있고 세액미안소가 있는 매입 자료죠. 이 부분은 뭐죠? 똑같아요. 10번하고 10%가 있고 세액미안소가 있는 매입이에요. 그런데 얘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저장된 게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하고 예스를 하게 됐다면 저 이거 저장 안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는데요. 요거 저장 안 하고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이제는 예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짜라란.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요거 바뀌었네 하는데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그게 그거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봤으니까 이제 요거
요게 틀려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걸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것 이렇게 단서가 있으면 yes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한 말이 없다면 아니요를 누르거나 yes를 누르거나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4월부터 6월 거를 작업을 하지 않고 후반대에 있는 2기 거 부분을 전표 입력을 계속 저와 연습하면서 왔어요. 근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를 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야 돼요. yes 눌렀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 회사 법인이고요. 전자신고 했나 봐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10,000원이 저장된 자료가 들어오는데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이게 저는 안 들어오는데요 하시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아까 요거를 아니오를 해서 얘가 없는 상태에서 걔를 저장해 버리잖아요. 그럼 덮어쓰기가 돼서 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탭 누르셔서요. 저희 전자신고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10,000원을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혼란이 생길까 봐 시험에서는 요걸 마감해서 출제를 하는 성향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할 텐데 제가 앞서 신고서를 좀 읽으면서 여기 없는 내용들이 좀 있죠, 여러분. 여기 3번은 신용카드,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은 탭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41번과 42번의 세금계산서처럼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라는 부분들이 나눠져서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표 한번 눌러보실래요? 과표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하단에 84번의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몇 번 유형으로 입력하신 거예요? 13번 유형. 이 부분 계산서 수취 금액은 몇 번 유형으로 입력하신 거예요? 53번 계산서 수취금액 이렇게 입력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54 불공도 입력을 하셨죠. 근데 여기는 불공제 매입이 없나 봐요. 그래서 불공제 매입이 만약에 일반적인 접대비였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제가 16번 탭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 15 빼기 16이 17번 나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번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나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27번요. 그런데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분계할 때 나는 분명히 46만 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요. 왜요? 가번 빼기 나번하면 다번이 되니까요. 그런데 왜 47만 원을 환급받게 되죠? 세액공제 혜택.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집 근처에 세무서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많아요. 점심시간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내로 제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홈택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세무서에 안 가고 신고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 뭐가 줄죠? 인건비가 줄죠. 업무 진행하는 게 줄죠. 그럼 그만큼 전자신고로 알아서 고객님들이 해주셨으니까 국민님들이 해주셨으니까 국가에서는 혜택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이렇게 혜택을 줘요. 10,000원 혜택.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회계 처리 들어가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를 살펴보셨어요. 이제 그걸 살펴보고 끝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회계 처리라는 걸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걸 봤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는 국세청하고 연결되는 돈이 환급되기도 하고 납부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회계 처리를 한 것이 부가세 신고서의 모든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면 그 일치 안 되는 부분은 오류를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로 회계 쪽에서 VAT, 예수금, VAT 대급금 잘 적정하게 하셨다면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이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이 돼서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면 100원이 납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도 100원이 납부가 나와야 되죠. 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게 있다면 납부할 100원에서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들을 빼서 회계 처리하는 걸 역으로 다시 또 챙기셔야 되죠. 그런 거를 마무리하셔야지만 회계랑 세무가 이런 차이도 안 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저희는 지금 FAT 1급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가세 부속 서류를 안 했잖아요. 근데 TAT 2급에 가서 막 의제 매입세액을 한다든지 대손세액 공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회사를 결산을 하시고 한 회사를 마감을 해서 법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와
저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이 강의에서 부가세 1, 2, 3강으로 하셨던 그 공부가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꼭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해서 납부하라는 시스템으로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내고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받게 되는데 저희가 부가세 기간 종료할 때마다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20일, 12월 31일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장부를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상황을 봤냐면 장부하고 이렇게 신고서가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번, 납번이 있어요. 다번이 있죠. 그리고 장부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있어요. 근데 장부는 하나도 안 쳐다보고 부가세 신고서 가번, 납번을 보고 정리분계를 확 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거래가 단순하면은 얘하고 얘가 일치가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얘하고 얘가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 그러면 에러가 생겨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다 안 없어져요. 기준은 누구다? 장부다. 장부가 요만큼이 나왔는데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걸 장부에다 반영을 해야겠네. 이렇게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 정리분계를 하다 보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환급할 세액이 나오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분계 부분을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최초에 저희가 빨강 색깔 세금예한서를 다룰 때 대변으로 매출 일으키는 내용들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었죠. 그게 차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죠. 그리고 저희가 파랑 색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됐었죠. 그게 정리가 되는 게 바로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따라서 얘는 최초에는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얘는 최초에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500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100이다. 그러면 저희는 납부를 얼마 하면 돼요? 400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그런 자비익 혜택이 100만큼 있었다. 그럼 400에서 100 빼고 300만 미지급 세금으로 잡고 100은 자비익으로 잡으시면 차변에 500, 대변에 500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요 세금이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납부했을 때 요 300원으로 보면 되겠죠. 요 그림으로는 3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요즘에는 국세를 카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카드 수수료 일부 이제 지급하시면서 그리고 통장에 이제 잔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는 이제 카드사의 미지급금이 걸릴 수도 있겠죠. 예금 통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체하시게 되면 은행 코드가 걸려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리분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번의 날짜에 나오는 거고요. 납부는 언제까지 하죠?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죠. 25일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출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 예수금은 0인데 매입세액은 뭐 10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데 저희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만약에 10만큼 받았다. 그러면 돌려받는 세액은 11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이렇게 이제 혜택을 보게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면 부가세 대급금이 400이고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500인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만큼 있었다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금액이 다른가요? 이건 내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60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10 나오죠? 이렇게 해서 600. 자, 이게 이제 환입이 되는 거는요. 환급이 되는 거는 실제로 25일 날 납부는 하지만요. 신고 납부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7월 25일 날 신고 납부 기간이다 그러면 보통 8월 달 중순쯤에 이렇게 이제 환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통장에 돈 들어온 날짜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던 미수금이 다시 이제 110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아직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이 시점까지는 10,000원이 세액공제거든요. 이 10,000원은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앞서 살펴보셨던 일기 확정신고서 관련해서 보셨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분계를 할 텐데요. 앞서 보셨던 그 정리분계를 하실 때 이 회사에 세무서 코드를 같이 걸어주세요. 과거에는 세무서 코드가 안 걸려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할 것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이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하실 때는 이미 부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 입력하는 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그걸 정리하는 회계학적인 분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가시고 4월부터 6월까지면 일반 전표에 6월 30일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4월부터 6월까지 거니까 6월 말에다 입력을 하시는데 요 두 창을 띄워놓고 입력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창을 띄워놓고 입력하는 거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창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실래요? 저처럼. 요거 여러분 실무에서 참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업무를 보실 때 이 신고서 그림을 보고 업무를 보고 싶은데 이걸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걸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둘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창을 띄워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상단부에다가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창이 조금 작으니까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 누름 단추 눌러볼게요. 요 누름 단추는 여러분 전표 입력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리고 안 보여지게 하면 얘가 보여지죠. 자, 차변 누구 정리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요거 그림 보고 가번에 있는 여기 있네요. 95만 원. 그죠? 차변에 255번 부가세 예수금 없어져라. 951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실무라면 시험에서는 여기서 적요 부분을 넣지 않지만 여기 실무라면 여기 F2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물론 창을 하나 띄우면 밑에 이제 적요가 나와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처리 나오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134번 이제 135번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코드가 외워져요. 여러분 135번 정리하실 때 요것도 F2키 눌러보면 부가세 예수금과 정리가 7번에 있네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 저희 나번에 있었는데 창이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러분 다시 활성화 두 개로 해볼게요. 여기 있죠. 나번 997만 원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에 997만 원. 여기가 여러분 회색 창이 아니라면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회색 창이라서 메모해 놓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997만 원. 그러면 사실은 그 차액이 차변으로 미수금에서 들어오면 되는 게 다번인데 세무서 걸어야 되겠죠? 역삼세무서. 요거는 이제 밑에 하단 창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되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쓴다. 제가 실무라면 그러면 일기 확정 부가세 환급세액 이렇게 쓰면 나중에 정보를 보시기가 좋죠. 그러면 46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맞아요? 틀려요? 자, 저는 분명히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46만 원 다번에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종적인 건 47만 원이 미수금 환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47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안 맞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대변의 잡이익 부분이었었죠. 잡이익 부분 요거는 일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렇게 자세히 써줄게요. 만원. 이렇게 하시면 차대변이 딱 맞죠.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이렇게 작업을 후순위로 막 하시다가 다음 줄로 내려가면 아까처럼 차변과 대변이 딱 맞으면 전표 번호가 세팅이 돼버려요. 근데 차변과 대변이 맞았다가 여러분이 숫자를 수정해서 차변과 대변을 안 맞추고 다시 또 맞추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 번호가 틀어지게 되면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을 해서 번호를 바꾸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번호 수정을 몰라가지고 다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번호 수정은 한번 누르면 계속 여기가 커서가 다니까 좀 불안하죠. 따라서 다시 한번 번호 수정을 없애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 커서가 안 가요. 지금 클릭했는데도 안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단 피드백 해볼게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유동부채의 감소 951만 원, 차변에 미수금 역산세무서한테 받을 돈 47만 원 당좌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당좌자산의 감소 997만 원, 대변에 잡이익 영업의 수익의 발생 10,000원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부가세 신고 부분에 정리가 다 끝났고 기다리고 나면 시간이 흘러서 7월 25일 날까지 부가세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한 달이 내인 8월 중순쯤에 이제 환급이 되는 거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분계 마무리했습니다. 6월 30일 회계처리 잘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환급세액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죠? 47만 원 나왔어요. 자, 8월 10일에 우리은행 통장에 역삼세무서 관할세무서에서 47만 원이 입금됐다라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내역을 보고 계시잖아요. 앞전에 입력하셨던 6월 30일 거 전표를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입력했죠. 여기에서 저희가 미수금 작업을 했었던 얼마요? 47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게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에 47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는 이제 미수금을 받게 됐으니까 더 이상 채권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어떤 코드 걸어주시면 돼요? 역삼세무서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6월 30일자에 입력된 전표를 참고해서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는데요. 환급된 회계 처리는 8월 10일로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은행 통장에 맡기신 금액에 요 금액이 들어온 거고요. 자, 저희 같이 요거 입력하실 때도 부가세 적립분계고 환급분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는 다 마무리가 된 거니까요. 자, 같이 8월 10일자에 일반 전표 입력에 역삼세무서에서 환급된 47만 원 입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38번 주식회사 한국인삼에 이제 부가세 환급된 분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제 환급이 됐어요? 8월 10일에 환급이 됐죠. 여러분 저희 앞서 6월 30일에 금액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요렇게 미수금 47만 원이 역삼세무서에 있죠. 그 부분이 지금 통장 내역 8월 10일에 차변에 우리은행 통장으로 47만 원 입금된 맡기신 금액이 들어왔고요. 대변으로 차변에 있던 역삼세무서의 미수금이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무서 코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할 것이라고 나오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걸고 과거에는 이제 국가와의 거래나 이런 거는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는데 이제 사실 실무에 가깝게 가는 AT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법인 통장 맞출 때 여러분 이게 어디에 어떤 돈인지가 되게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처 코드도 계속 출제하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이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하단에 피드백 해보시면요. 차변의 보통예금 당좌 자산의 증가 47만 원 우리은행 코드 걸려야 되고요. 대변의 미수금 역삼세무서 코드 걸려야 되고요. 당좌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미수금 자산 없어지고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급될 금액까지 전부 다 마무리 정리가 돼서 4월부터 6월까지 거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깔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셔서 아니면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는 이 정리분계 잘하고 있나, 그리고 시험에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온다는데 나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나 꼭 점검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부가세 마무리 강의 6강에서는 이제 여러분 부가가치세 3강을 통해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입,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부가세 정리분계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가세 강의 3강이 여러분한테 실무에 가셨을 때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될 텐데 실제로 AT 시험에서 이 출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AT 자격시험은 정말 실무에 가까이 가는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저희 FAT 1급은 법인 도소매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각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말에 정리분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리분계할 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VAT 예수금이 차변으로 정리되고 VAT 대급금이 대변으로 정리가 되고 자비익 같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존재하면서 차변의 금액이 붕 뜨면 미수금이 되겠죠. 대변의 금액이 붕 뜨면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 유형별 분계가 4가지를 공부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이 4가지 유형, 즉 납부하는 거 정리분계,
환급 받는 거 적리분계, 납부 진짜 하는 거 25일 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정말 환급 받는 거, 요 4가지 유형이 돌아가면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리하면서 미지급 세금, 어떨 때는 정리하면서 환급 미수금, 어떨 때는 미지급 세금이 납부되는 거, 어떨 때는 환급세액이 들어오는 거, 이 4가지 유형이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4가지 사항을 전부 다 꿰고 있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하고 강의하면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앞서 배우셨던 불공제 매입, 반드시 나와요 이랬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전송 반드시 나와요 그랬죠. 그리고 요거 부가세 적리분계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부가세 관련 문제가 총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부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7번 문제가 적리분계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7번 문제 푸실 때는 앞서 하신 것처럼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해야 되는구나. 시험 문제에 친절하게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라고 제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신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강 마무리하면서 나와 대화하기, 스스로 대화하기 시간 가져보시면요. 나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어떤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밝고 긍정적인데 집에 가면 되게 우울하고 집에서 막 짜증내고, 사실 사람은 편한 공간에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게 되죠. 그렇게 내면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는 밝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항상 8시간 일을 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짜증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 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뭔가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기관리도 되게 잘하고 자존감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은요,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셔야 돼요. 잘 웃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 열정이 넘치는 말투를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어느새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 친구는 친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친구들 잘 보세요. 나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죠. 왜? 그 편하잖아요. 그래서 밝게 웃고 긍정적이고 되게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즘 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때문에 약간 조금 우울하시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셔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야 공부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밝고 긍정적이고 웃으면서 이 강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7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